아직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관련해서는 세금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세를 하는 세금 네. 정책이 있고 네. 저희가 징수를 하는 징수를 세금 하는 정책이 있죠. 근데 과세라는 세금 정책에서는 아직도 약간 입법적으로 진행이 계속 되고 유예되고 있고요. 있고. 맞아요. 하지만 네, 징수를 위한 세금 대책에서는 가능하다고. 어떻게 해요? 코인을 징수를 어떻게 해요? 아 맞습니다. 요즘에 가상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다. 네. 코인 갖고 계세요? 조심해 오늘은. 사과의 말씀. 백성호 변호사님, 요즘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돈이죠. 그렇죠. 요즘 유튜브 돈이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돈에 관한 방법, 뭐 자기 개발. 너것도 장난 아니던데 요즘에? 당연히 100억 벌었다, 뭐 개그맨 때보다 10배 벌었다, 뭐 전현무보다 많이 벌었다. 아이 그거는 뭐 그냥 예능 나가서 그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사를 많이 쓰려고 그런 거고 저는 요즘에 사칭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제 사칭 사기범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걸 광고를 돌리는 그렇지. 이유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에 관한 문제는 아무래도 끊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확인에 따른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많이 끌지. 저에 대한 어그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러분 다 어그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 변호사도 한숨 나오잖아, 마찬가지예요. 한숨. 세금. 세금입니다. 네. 세금은 무조건 내야죠. 경제 활동을 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재테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거기에 맞는 또 세금에 이 절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이 부자되는 세상 유튜버 윤경 씨 그리고 38세금 징수과 민병협 곽배호 조사관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데 사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도 이런 고금리 시대에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기도 해요. 아니면 이 고금리가 이제 계속 그렇지. 이어지고 뭐 올해는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재테크 요즘 윤경 씨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경매도 매물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그래서 요즘 뭐 경매, 공매 가리지 않고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분야에 딱 치중되어 있지 않고 뭐 재개발, 재건축, 상가, 뭐 토지, 공장 다양하게 물건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또 안 좋은 만큼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물건이 예전 같았으면 되게 비싸게 낙찰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경쟁률도 유찰이 높았죠. 네, 옛날에는. 그런 물건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1회 유찰, 2회 유찰까지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경매 매물.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윤경 씨가 어려 보이시는데 MZ세대신데 MZ세대세요. MZ세대인데 네. 지금 나도 부럽네. 30억 자산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돈 버신 거예요 이거? 세금 안 내고 돈 버신 건 아닐 거고. 돈 버는 법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게 2017년에 처음 투자를 입문을 해서 올해 8년 차가 되었는데요. 네. 사실 중간에 이제 상승장도 있었고 확실히 좀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돈을 상승장 때 많이 벌었어도 하락장 되고 나서 많이 이렇게 좀 까먹지.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잘 지키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네. 요즘 또 사업 확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노동의 시대다. 원화채굴의 시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투자를 하는 것만이 투자는 아니잖아요. 좀 지킬 때는 좀 지켜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윤경 씨의 재테크 실력 뭐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부럽죠. 다른 것보다 맞아. 젊으신 나이에 벌써 네. 30억 어. 자산가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저희는 뭐 퇴직할 때까지 벌어도 그 돈을 만질 수나 있을까 싶은 근데 사실 네. 이제 부자 되는 거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또 세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제가 가끔 이제 방송에서 보면 세금 안 내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세금 걷고 막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38 세금 징수과 거의 무슨 세금 안 내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장난 아니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신데 어떤 일 하시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38 세금 징수가 굉장히 어색한 조합인데 38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에 38조에 보면 납세 의무를 네.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명이 정해지고 예전에는 기동단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1년도에 저희가 창단이 됐으니까 네네네. 지금은 38세금 징수과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이제 징수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과운이 그때부터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오,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하시죠? 그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게 국민의 의무잖아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당연한 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38 기동대 38 이제 세무 징수과에서 세금 징수과에서 같이 저는 방송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의 그 문을 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찰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강제로 남의 집 문을 딸 수 있어요.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 찾는 방법이 영화에서 나오는 경찰들이 하는 것처럼 뭐 슈퍼에서도 물어보고 세탁소도 물어보고 경비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착해서 많이 알려주십니다. 쟤는 저기가 현인의 집이에요. 네네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조사를 할 때 또 특이한 점은 세납자가 자기 주소를 보통 안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경품을 받는다든가 이런 데는 또 본인 주소를 다시 쓰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욕심 많아요.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자료들이 또 수합이 되면 또 저희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 새로운 숨기는 방법들도 계속 나오겠네요. 그렇죠. 찾아내시는 거고. 그렇죠. 사실 제가 세금하면은 안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개그맨으로 데뷔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 활동으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돈을 벌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 소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세금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거를 벌었던 돈을 다 써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뭐야?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 특히 사회 초년생들 그렇게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취업하면은 약간 그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이제 남자분들은 차 사고, 여성분들은 명품백 사거나 이제 여행, 해외여행 많이 갔다 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해가지고 뭐 특히 이제 또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거든요. 신입사원일 때는 저도 그래서 많이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세금의 이제 무서움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벌 때는 모르는데 세금 낼 때 안 되고 세금 낼 때 꼭 돈이 없다고 맨날. 이게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만 사람인지라 낼 때 되면 괜히 좀 아깝고 막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세금을 이제 점점 이렇게 버는 게 많아질수록 세금도 어쨌든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죠.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담당 저희 세무사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업무는 이제 위임을 많이 해놓고 대신에 이제 세금도 제가 웬만큼 알아야 뭐 절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또 이제 또 부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 해야겠네. 강의 이거 세금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면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거 그냥 맡기잖아요. 그러면 다 안 챙겨줘요. 왜냐면 그분은 많은 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챙길 거는 반드시 세무사한테 여쭤보고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내세요? 이런 게 중요하잖아. 세금 얼마나 내세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세금 나오는 건 봐야 되는데 뭐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억대 밑으로는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종부세가 그때는 굉장히 좀 셌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종부세 많이 낮아지고 세금이 억대 밑으로 무섭네요. 취등록세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내실 것 같아요. 부동산을 또 위주로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절세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택 투자를 그래서 요즘은 주택 투자보다도 이제 주택 외에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세금을 잘 내시는 분은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라고 저도 믿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백성문 변호사도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제활동을 했으니까요. 이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지만 일부의 분들이 특히 이 지방세잖아요. 38 조사관에서 하시는 일들은 지방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또 다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런 세금이 금액이 엄청 높다는 건 엄청나게 부를 이루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액 체납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매년 세금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는 크지는 않지만 근데 또 세목에 따라서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다 보니 그러네요. 맞네요. 근데 취득세 올해 1,301억이 38 세금 징수과에서 새롭게 받아서 징수할 세금이 이제 그 정도. 이제 받아와야 될 세금이. 네네네.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요번에 1,300억 중에서는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유튜버 하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을 개인이 부동산 유튜버가 많이 안 된다는 줄 알았어 지금. 살릴 뻔하셨네. 개인이 부동산을 하면 취득세 나오잖아요. 4%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4%의 세금이 나오니까 부동산을 가진 법인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외형상 부동산의 소유자는 바뀌지 않았는데
법인 그 부동산을 가진 법인이 주식을 다 사니까 법인의 주인이 바뀐 거죠. 대박이다. 와. 그러면 법인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네네. 일단 소유자가 실제로 바뀌었다고 바뀐 볼수 있는 거죠. 대표가 바뀐 거고 그렇지. 주주가 바뀐 거죠. 주주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외형상은 똑같은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세금이 하나가 지금 200억짜리가 발생했어요. 회사를 사는 거군요. 네, 세금이 회사를 발생하니까. 근데 이제 좀 머리들 차이가 많이 쓴다 진짜. 대단하다. 이게 좋은 방법 알려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정상적인 세테크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개인이 사게 되면 4%의 취득세가 나오는데 네, 그렇죠. 명의가 바뀌지 않고 취득을 하게 되면 2%의 세금이 그러네요. 나오는데 그마저도 세금이 체납된 게 그거를 또 그거를 또 납부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인정. 우리 오케이. 뭐 그거는 네, 우리가 추측 네, 못하니까 네. 뭐 머리 잘 썼네요라고 하고 그런데도 그 다음 세금도 안 낸다. 그렇죠. 아 이걸 찾아내신 거군요. 야, 참 대단한 방법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주택이면 지금 4%가 취등록세인데 다주택자면 12%까지 내야 되는 네, 게 이제 취등록세잖아요. 네, 그거는 예. 이제 주택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건물이었고.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4%, 4.6%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편하게 4%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세금을 안 낸 분들이 보통은 그렇게 자기가 많은 부를 잃었으면 자기 명의로 된 재산들이 좀 있으면 안 낼 방법이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다 돌려놓나요? 다른 명의로 한가요? 그렇죠. 저희 사실 세금 체납하신 분들이요. 네. 대부분은 다 잘 납부하세요. 맞아요. 대부분은 다 대부분 잘 잘하고 납부하죠. 대부분은 다 본인 명의로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 중에 추리고 하신 분들이 저희 쪽으로 오는 거라. 아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가끔 깜짝 놀랄 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든가 네. 본인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든가 하면 네. 저희도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세금을 안 냈어요? 뭐 약간 그런 거가 되겠죠. 근데 보통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집에 가보면 실제로 좀 두 분이 느끼실 때 어때요? 야 이렇게 하고 잘 살고 되는데 세금을 안 내네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한 번은 화장실을 보고 나왔는데요. 네. 또 하나의 문이 있길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했을 때 욕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화장실과 욕실은 하나인데 이런 게 다 구분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던 집도 있고요. 좀 저희랑 생활 환경이 많이 다르시다. 예전에 보니까 김치통에다 김치하고 섞어가지고 수표 꽂아놓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현금을 이제 금고에다 넣는데 그냥 금고에다 넣는 게 아니고 김장 봉지에다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용도를 쓰시더라고요. 같은 김장 봉지를 다른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현금을 오히려 갖고 있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금을 갖고 계신다거나 금도 보석이라든가 뭐 명품을 뭐 압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것도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재산적 가치가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예. 개그맨 같이 저희랑 할 때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미술품, 골동품 맞아요.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예. 네, 미술품이 나왔는데 그때는 저희도 이제 미술품이 갑자기 가치가 높아 보니까 미술품 압류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미술품 많이 압류하다 보면 가끔 체납자분들이 여기 제가 그린 건데 벽에 걸어놓으셨다고 해서 뭐 그때는 저희가 사이가 친해집니다. 저희가 좋은 가격에 한번 팔아보겠다고 또 말씀드리고 한 말씀 하시지 그러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더라고. 예. 저희- 전자기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딱 봐서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렇죠. 모르죠. 네. 미술품이라는 게 그렇죠.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절차를 미술품을 그렇게 그냥 갖고 올 수 없는 건가요?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팔아서 그러면 평가 처분해가지고 맞습니다.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 없어요. 미술품을 압수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 같은 거를 미끄러서 내가 떨어뜨려서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 징수관께서 그 물어내셔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아찔합니다. 깨지는 거는 앞으로 만지지 않도록. 실제로 명품으로 많이 바뀌었죠 요즘. 네, 요즘은 명품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미술품을 하다 언젠가부터는 시계가 한 번이 굉장히 고가의 시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사 시계 뭐 이런 거.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고급 브랜드를 넘어서는 거니까 네. 저희는 몰랐죠. 이게.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가 네. 있죠. 근데 예. 시계가 한 번은 최고가가 2억짜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와 시계 하나 2억이라고요? 네, 네, 네. 그분은 진짜 돈이 넘치는 분이네요. 와, 근데 그 시계마저도 네. 케이스가 없었던 시계였어요. 그냥 서랍에 있는 시계여서 가져갈까 말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시계란 시계는 무도일 갖고 옵니다. 아, 일단 시계를 이 보이고. 이억이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지. 이억이 넘을 수 있는. 네. 갖고 왔는데 뭐 짝퉁이었다거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시계를 막 가져오면 납세자분들도 이거 다 가짜다. 음. 그러면 저희도 모르니까 그러면 알겠다. 뭐 비닐봉지에 담으면요. 네.
되게 기스난다고 조심히 다뤄달라고. 가짜가 아닌 거예요. 네, 기스나니까 조심히 다뤄달라고 하시고요. 재밌네요. 별의별 일이 다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어디에 막 숨겼는데 막 그거를 또 꺼내가지고 또 네네네. 들춰내시고 이러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막 변기 안쪽까지 막 숨겨놓고 와, 막 많습니다. 오. 집을 들어갔더니 네. 집 문이 도어락이 뭐 잘 돼 있는 집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집을 들어갔는데 방마다 도어락이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때는 왜 방마다 힘들게 산다, 올 줄 아는 거지. 올 줄 아는 거지. 방마다 네. 도어락이 있는데 네. 그때는 저희도 뭐 이렇게 사탕 까먹듯이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은 금고 같은 느낌이겠네. 네. 방 자체가 금고 같은 느낌. 주사관님 그러면은 어떤 자치구에서 보통 이런 고액 채납 많아요? 딱 보면 돈이 많은 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일단. 강남 3구 추측하신 대로 강남 거기가 제일 3구가 많아요? 제일 많고요. 또 요번에 특이하게 용산에서 아까 그 200억 체납 법인 때문에 저희가 용산 사는데 이번에 탑이었어요. 너네 집 아니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용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동네 뭐 부자 동네라고 흔히 불리는 동네에서 좀 그런 일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긴 한가 봐요. 아무래도 많이 버시니까 세금도 많이 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 씨는 저랑 유튜브도 같이 하신 적 있잖아요. 부동산 네. 또 전문가시고 작년에 부동산 매매 차익이 30억, 월세 2천만 원이라고 좀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매차익 30억 월세 예. 2천만 원. 이렇게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세금 네. 담당관 분들 앞에 두시고 이런 네. 이야기를 또 한다는 표정이 게. 안 좋아지시잖아요. 이렇게 돈 얘기하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두 분이. 바로 계산 들어가시는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세금 문제 중에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네. 같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제일 좀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승장 때 특히 이제 지방 아파트 갭 투자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막 제 주변에도 한 50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한 지역에만. 네. 50채. 네, 그렇게 해서 막 전세 끼고 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 거의 역전세. 지금 완전 망했겠는데 그렇죠.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남들 다 그거 할 때 저는 이제 사업을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한참 심할 때 공실 상가들도 많고 해가지고 오프라인 사업장을 그때 좀 오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개집이라도 살 텐데. 대집이라도 살 텐데. 네. 그때 다들 그렇게 네. 외쳤죠. 네. 영끌족 막 이런 게 나올 때가 네. 그때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주변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한 신의 한 수였죠. 수가 아니었나. 예. 네.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저도 그때 책을 내서 쉬어야 된다 지금. 지금 이게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좀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많이 좀 힘들어진 상황이다. 뭐 이렇게 네.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좀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사실 이제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주요 뭐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다 한 2, 3억 이상씩은 다 떨어진 맞아요. 상태고요. 네네네. 근데 또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이 어쨌든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시간이 돈을 벌어다주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시간을 먼저 선점하는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도 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한 뭐 네 좀 해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지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왜 그거 한 10년 이상을 생각하고 그치. 접근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고액 체납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액 체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뭐 구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끌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무슨 사법 경찰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끌고 좀 가거나 무식해요 뭐 지금 막지를 거야 지금. 네. 여보세요. 법학과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네네네. 징수를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징수를 하려니까 이제 저희가 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하고 올해 그동안 미흡했던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무래도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화돼서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가택수색을 통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이 그 저희가 뉴스에 많이 제일 나오는 잘 거. 그렇죠. 예. 문 따고 들어가는 거죠. 같이 하셨던 네. 녹화 많이 하셨던
그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가기관 좀 협업된 데가 있어가지고 네. 같이 아마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택수색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또 미흡했던 부분을 또 살펴보니 저희가 이제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소송을 통한 징수 방법이에요. 이제 어떻게든 자기가 세금을 안 내고자 채권자를 피하려고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좀 숨겨놓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한 징수 방법을 그렇군요. 통해서 되게 복잡해. 네. 명의가 본인께 아니면 채권자 지도권 행사에서 하고 막 되게 복잡해요.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다는 게 조사관들이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한번 강하게 해보고 싶어서. 윤경 씨 예. 네. 떨고 계신가요? 네. 아니, 계속 불안해 표정이. 아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1억을 체납했어요. 네. 네. 근데 계속 안 내고 버텨. 그러다 한 2, 3년 뒤에 이제 찾아냈어요. 그럼 그냥 1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더 붙을 거 아니에요. 돈이 이제 네. 불어나죠. 이자 네. 붙잖아요. 이자. 가상금. 이런 걸 알려드려야 네. 빨리빨리 낸다고. 맞아요. 가상금 올해부터는 가산세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가산세. 네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매월 0.066%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금 넣는 거 아니에요? 가산세 더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월이니까요. 매월. 매월 매월이면. 0.0. 네, 네. 적어놨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알아요. 왜냐면 저 같이 다니면서 네네. 저는 살다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시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그 징수하고 아니 본인들이 안 내 돈 뺏어간다 그러면서 막뭐 하는 거 아니야. 징수하는데 막 욕을 하고 저는 방송 때문에 간 건데도 넌 뭐야? 넌 왜 여기 와 있어? 넌 뭐야지? 넌 뭐야? 개그맨이 너 진짜 뭐 형사야 뭐야? 막 그렇지. 너 조사하면 나 나가더니 진짜 조사하러 온 거야? 막 이런 것도 막 하시고 저 되게 자괴감 멱살도 느끼시겠다 진짜. 욕설도 잡혀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힘드신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심한 말도 하고 모욕적인 언행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네, 모욕적인 말은 뭐 많이 기본이죠. 많이 예. 하시고요. 별로 그렇게 뭐 그 정도야 뭐 이런 표정이신데 지금. 이제 직접적인 유해가 올 때가 있었는데 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직접적인 위해를요? 칼이라고 하죠. 칼을 들고 나오셔서. 진짜요? 네. 칼을 들고 네.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러면서 감옥도 가야겠네. 지금 세금도 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문을 닫아서 저희 직원이 팔이 껴서 뭐 아이고. 다친다든가. 네. 그럴 때는 뭐 형사고소나 고발도 네네 하고 있고요. 하지. 저희도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누군지를 몰라서 불안해서 납세자분들이 경찰을 많이 불렀는데요. 요즘은 저희가 먼저 경찰을 부르고 집행을 하는 게 아이고. 경찰을 대동하고 네네네. 같이 집행을 하시는 네네네네. 경우가 많군요. 네. 거의 매뉴얼처럼 경찰분들을 저희가 항상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 네. 동행해달라. 하긴 큰 돈을 징수해 와야 되면 또 그쪽도 필사적으로 버티고 뭐 사실 본인들은 원래 의무인데 의무 이행 안 해놓고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제 이쪽에서도 필사적으로 나오니까 진짜 그렇죠.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경찰분을 대동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의 세금은 어떻게 잘 얘가 이래요. 얘가 두 분은 세금 잘 내고 계십니까? 네. 두 분의 세테크도 좀 궁금하니까 세금은 당연히 잘 나시겠지만 세테크를 좀 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세테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봉급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내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다 이미 뭐 맞아요. 납부를 안 하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 그 봉급에서 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도 여기 출연료 3.3% 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종합소득세 또 내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때요, 윤경 씨는 세테크 어떻게 하세요? 세테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직장 다닐 때는 연말정산 때문에 뭐 13월에 월급 받는다 이렇게 맞아요. 해서 했었는데 사실 근데 저는 거의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게 일단 사회초년생 때부터 이제 재테크를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것도 거의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했던 게 이제 그 보장성 보험 같은 거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좀 비과세가 뭐 1년에 100만 원까지 네, 가능하돼서 그렇게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이제 직장을 퇴사한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제 1가구 2주택 비과세 네. 네,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통 네. 투자를 한 채만 하시고 또 정리를 하시고 또 한 채를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럼 취득세 엄청 많이 내시겠네요, 진짜. 지방세를. 지방세가 그렇긴 한데 이제 그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도가 12억까지 네, 그렇죠. 늘어난 상태라서 이제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라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은 많이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나중에 뭐 어쨌든 취득할 때 아무래도 이제 3% 네, 취득가액의 3% 정도는 세금을 이제 내고 있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몰랐을 땐 다 이게 세금으로 나가니까 분명히 맞아요. 앞에서 번 것 같은데 네, 네, 정리해보니까. 양도세가 뭐 70%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비과세 세팅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세테크인 거죠. 아무래도 네. 이게 네. 알아야 이제 세금에 대한 절약을 할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오늘 방송이 되게 재밌는 게 한쪽은 네. 세테크를 얘기하고 한쪽은 세금 징수를 얘기하고 있어서 네. 아 오늘 되게 묘하네요. 오늘 프로그램이. 네. 아니 근데 1년에 네. 거래는 몇 건 정도 하세요? 주택 거래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에 그래도 한 건씩은 거래를 이제 하는 게 좋거든요. 1년에 한 건은 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주택이랑 두 번째 주택 취득 그 텀이 한 1년 이상 두고 있어서 2년 보유하면 3년 이내 처분 이렇게 해서 비과세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1년에 이제 한 채씩은 이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윤경 씨는 물론 당연히 세금도 잘 내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겠죠. 왜냐면 잘 안 내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 섭외 거절하죠. 그럼요. 섭외 아유, 거절하죠. 세금 그분들이라는 걸 아유 안 나갑니다. 이러겠죠. 분명 거절한 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섭외하실 때 그렇죠 있죠. 그분 명단 넘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세금을 뭐 이게 뭐 방패가 있으면 창이 있듯이 그치. 숨기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내는 분이 그렇지.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노하우 이게 이런 걸 찾아내는 노하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분명 뭔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표정에다가 싹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 게 아유 그래서 딱 그럼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에 많이 숨긴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현금 대체성 재산을 갖고 있다든가 명품.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은 많이 대중화됐지만 비트코인이든 코인 가상화폐. 못 찾잖아요. 코인은 못 찾잖아요. 그거는 네. 아직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있어서 과세 당국이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서로 간에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요즘 코인을 많이 옮겼어요, 진짜로.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야, 그럼 추적이 안 그거 돼요. 찾기가 힘들겠네 그러면. 외국 거래소 또 이용하면 아예 추적이 안 되고 쉽게 또 보낼 수 있고 쉽게 또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런 쪽은 이제 아직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관련해서는 세금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찾는데 되게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제 세금 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과세를 하는 세금 네. 정책이 있고 네. 저희 같이 징수를 징수를 하는 하는 세금 쪽이고. 정책이 네. 있죠. 근데 과세라는 세금 정책에서는 아직도 약간 입법적으로 진행이 계속 되고 유예되고 있었고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징수를 위한 세금 대책에서는 가능하다고 시행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는 징수를 한 적도 있고요. 네. 어떻게 해요? 코인을 징수를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요즘에 화폐를, 가상화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다. 네. 코인 갖고 계세요? 조심해 오늘은. 사과의 말씀. 요즘은 코인도 아직 개인 실명화를 통해서 개인 거래가 되게 돼 있어가지고 코인 거래는 실명화가 되지 않았지만 입출금까지는 실명화가 돼 있어서요. 그렇지. 그걸 살려면 그러네요. 그지. 그 맞다. 출금, 현금성 출금을 그렇지, 하려면 그렇지. 실명을 등록하지 않으면 출금이 안 되니 또 실명을 등록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또 소유자가 밝혀지고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 3, 4개월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1 비트코인당 뭐 2천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천만 원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일 때 징수를 한 거지. 근데 이제 나라에서 갖고 있는데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6천만 원어치 세금을 낸 걸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지 징수할 때 같이 가지고. 징수할 때 갇힙니까? 약간의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징수를 코인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다 환가라는 환가를 절차를 해야 해야지. 돼요. 환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바로 하는군요. 네, 환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압류를 하는데 네, 그렇죠. 그 당시 압류 당시의 가격이 아니고 이거를 환가를 했을 때 그렇지.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 평가를 하고 공매로 해서 입차 일반인들의 입차를 통해서 가격 형성이 되는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납세자들 중에 이제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더 비싼 가격에 팔아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승기에 와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2천만 원대는 지금 곧 한 4천 될 때는 좀 이따가 좀 해라 뭐 이렇게. 아, 이 너무 재밌네. 아, 또 그런 일이 있군요. 조금만 이거 기다리고 환가를 그 시점의 가격이니까 코인 같은 경우는 환가 가격이 또 가격이 그쵸. 변동성이 큰데 엄청 크니까. 지금 간감기에 와주세요. 막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이게 고점일 때 압류당해서 팔 때 반토막 나 있으면은 또 곧 비트코인 오릅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때 환수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야 이게 참
이게 알아야 이런 것도 다 그렇지.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 지금의 환가를 대비한 가격을 징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처음 알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자, 근데 윤경 씨는 네. 지금 이렇게 일반 시민으로서 세금 납세 잘하고 있는 시민 표정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럴 때. 근데 고액 체납자들 뭐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방송 때문에 뵌 거지만은 살아가면서 절대 뵈면 안 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뵐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일 없으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아 되게 진짜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럼요. 네. 그럼요. 이게 사실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납세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아니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된단 말이에요. 뭐 직장인 분들은 알아서 처음부터 떼고 입금을 받고 누구는 뭐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의무니까 그렇지. 이렇게 내는 건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저는 징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에게 우리 또 조사관님께서 따끔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 예, 네,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실은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뭐냐면 반드시 징수하는 게 맞죠. 납세 의무이고 저도 아깝습니다. 세금 그럼요. 내는 거. 그럼요. 여기서 누구나 뭐 세금 내는 것을 떳떳하게 뭐 잘 내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아깝다고 생각이 들 텐데 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세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까지 맞아요. 잘 생각 안 하시고 지금까지 납부 안 하고 뭐 숨기려고 하거나 자꾸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악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진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체납자로 남아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악의적으로 숨긴 사람은 맞아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징수할 거고요. 네. 하지만 진짜 생활이 어렵다거나 네, 생계형 맞아요, 체납자로 맞아요. 전락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럼요. 도와드리려고 되게 하니 좋은 얘기다. 가능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숨지 마시고 숨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 숨기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 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어려우니까 상황을, 좀 봐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으니 네네네. 그런 분들은 또 저희한테 빨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네,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예. 예, 아니, 저만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약간 북한 배드캅 이렇게 해서 네, 또 나쁜 얘기 들어야 됩니다. 네. 예, 이제 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는요. 너무 숨지 않고 계속 숨는 방법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도 찾는 거 힘드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네. 어차피 다 찾아내는데 서로 힘만 드니까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신고하라는 거죠. 네. 윤경 씨도 우리 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에 관련해서도 좋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재테크 뭐 노하우 알려주는 자리 생각하고 나왔다가 네. 앞에 왔는데 이제 지금 세금 징수가분들 계셔가지고 네,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요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이제 반대하고 막 그런데 눈치 보시느라고 투자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좋은 네, 말입니다.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도 이제 지금 투자를 매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계속 기회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맞아요. 보면은 이제 뭐 절세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고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경매랑 공매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세금 체납하신 분들 대상으로 네, 어쨌든 낙찰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채권 그 세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환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온비드 네. 가서 매물 확인하시면 되죠. 네, 예. 온비드라는 공매 사이트가 있어서 네. 거기서 저도 이제 입찰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세금 확실히 납부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예,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투자에 대해 꾸준히 이제 관심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 입찰해서 그거를 사면 그게 다 세금으로 환수되는 거니까 나라의 경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네. 어느 정도 그쪽으로 도움을 더 그쪽으로 네. 도움을 내. 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 공매 참 재미있지 않아요? 공매는 네. 사실
이제 나라에서 압류한 거라 네. 이거는 바로 낙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거 낙찰할 때의 네. 그 뭐 어떤 좀 짜릿함도 있고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공매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매보다 저는 공매가 더 안전하죠. 네, 안전하고 쉽고 또 어쨌든 이제 뭐 권리 그런 관계 복잡한 거 없이 웬만큼 뭐 세금 체납한 거 그것만 이제 해결이 되면은 그렇죠.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공매 투자하는 방법도 되게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투자를 많은 분들이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넓어지는 게 투자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운에 너무 맡기지 마시고 공부를 같이 경매 공부를 많이들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하는 것도 저는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위해서.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렇죠. 그리고 세금도 꼭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죠. 잘 그렇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참 게스트분들 좀 재밌었어요. 오늘 아니, 이게 아주 희한한 방송이었어요. 네. 진짜 투자와 세금. 네. 전 세계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하는 분, 돈을 벌었다는 분, 앞에는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분, 이런 분들이 같이 엮이면서 또 새로운 또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을 통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